월업 유튜브 저는 미쿡아재 전입니다. 오늘은 11월 2일 수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쿡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망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그나저나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는 비가 내렸습니다. 네, 아마도 어제 밤부터 이렇게 비가 내린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저희 애들 이제 학교에다가 이제 라이드를 주면서 이제 밖을 보니까 막 비가 또 이렇게 엄청나게 또 내렸더라고. 또 어마무시하게 지금 춥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해 주시고요. 네, 추위 조심해 주시고, 네, 그리고 오늘이 그 파워볼 이제 당첨을 하는 그 날이거든요. 추첨을 하는 그 날인데 오늘 제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 파워볼 당첨 금액은 2달간 모여가지고 2달간 아무도 뽑히지가 않아가지고 $1 빌리언 합니다. 네, 10억 달러요. 10억 달러. 네, 한국 돈으로 하면은 1조 4천억 원이라고 하거든요. 네, 어마무시하게 큰 금액이 지금 걸리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저는 어제 가가지고 한 5장 정도 샀고요. 네, 5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에 2불이거든요. 네, 10달러 정도 이렇게 또 샀습니다. 제발 오늘 제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그러면은 미국 뉴스를 한번 또 알아보자고요. 오늘 뉴스 이렇게 나온 것을 보니까 이제 조만간 중간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금 공화당의 인기가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상원에서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우세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이렇게 판세를 뒤집으면서 이길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제는 상원까지 뒤집힐 상황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만약에 진짜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상원하고 하원에서 둘 다 공화당으로 모두 우세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직 투표를 안 하신 분들 계시다고 하면은 우편 투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투표 요번에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는 2024년도 이제 대선을 위해 가지고 아마도 이번 중간선거 이후로 이 대선에 관해 가지고 캠페인을 시작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2024년도에는 트럼프가 또다시 이렇게 또 대선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또 굉장히 복잡한 2024년도가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023년도,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렇게 또 캠페인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또 굉장히 뉴스에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겠네요, 트럼프가. 그러면서 얼마 전에 펠로시 하원 의원장 집에 어느 한 괴한이 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습격을 하면서 펠로시 남편, 이 낸시 펠로시 남편이 공격을 받았는데, 이 범인에 대해 가지고 살인 혐의를 적용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렇게 망치를 들고 가가지고 이 남편을 머리도 이렇게 치고 엄청나게 세게 어마무시하게 공격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낸시 펠로시 남편은 두개골이 골절이 되는 등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살인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게 맞겠죠. 어쨌든 이 남성, 이 백인 남성을 본다고 하면은 이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합니다. 백인 우월주의자에다가 대선 조작 음모론 있지 않습니까? 이 대선 조작 음모론을 신봉을 하는 신봉자였다고 하네요. 역시나 트럼프 똘마니가 이런 짓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 정신이 날이 가면은 갈수록 어떻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횟가닥 해가지고 진짜로 자신이 이렇게 뭐 펠로시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공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진짜 큰일이 벌어질 마냥 그런 식으로 음모론을 이렇게 퍼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짓을 벌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제발 좀 음모론을 신봉을 하는 사람들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정신병자들이 아닌가. 음모론을 너무 신봉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난 뒤로 요번에 이제 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중간 선거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향이 팍팍 잘 미쳐가지고 정신 나간 이런 음모론을 신봉을 하는 사람들은 좀 제대로 된 투표를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어제 이 콜로라도 덴버 있지 않습니까?
아메리카 덴버에서 여기에서 또 이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총격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한 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5명이 부상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사건 뒤에는 이 범인이 도망을 가는 바람에 경찰이 추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모르겠네요. 뭐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뉴스에는 여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미국은 이렇게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할로윈이지 않았습니까? 이 할로윈 날 또 총격 사건이 미국 전역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가지고 한 10명 정도가 제가 사망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텍사스에서 또 굉장히 유명한 래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래퍼가 이 총격 사건 때문에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좀 유명한 래퍼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좀 유명한 래퍼가 할로윈 이제 파티에 갔다가 총격 사건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총이 좀 너무나 많이 풀린 게 문제가 아닌가. 적당히 풀려야지 뭐 너도 나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뚜껑이 이렇게 열린다고 하면은 그냥 총부터 뽑고 보니까 좀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닌가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예전에 이 패션 디스트리크트 LA 자바시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또 눈에 띄더라고요. 미국에서 이 의류 업계에서도 요즘 들어가지고는 인터넷으로 가장 많이 팔지 않습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가장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데 그런데 이 온라인으로 팔다 보면은 사람들이 반품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옷이다 보니까 옷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직접 가가지고 이제 눈으로 보고 진짜 만지고 그리고 입어봐야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옷이 정말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산다고 하면은 입어보고 이렇게 천 같은 질감 보고 이거 내가 생각한 거 아니네 라고 하면서 반품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반품이 굉장히 많이 되다 보니까 손실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가 이렇게 맞물리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이제 매출이 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떨어지는 데다가 반품까지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미국에 있는 의료 업계가 이제는 반품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비용도 조금 더 늘리고 그리고 반품 기간 있지 않습니까? 반품 기간도 이제 좀 더 줄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비용 절감을 위해서 말이죠. 어쨌든 제 생각은 옷을 산다고 하면은 웬만해서는 직접 가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보이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 만약에 임시를 하고 있는 임산부가 이 카페인을 과다 섭취를 한다고 하면은 이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 키가 한 1cm에서 2cm 정도 더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임산부시라고 하면은 커피 드시는 것은 조금 줄여주시는 게 어떨지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적당량만 먹으면 좋은데 뭐 하루에 막 4-5잔씩 이렇게 마신다고 하면은 카페인 과다 섭취 아닙니까? 카페인은 뭐 적당히 섭취하면 좋은데 과다 섭취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부작용이 자신의 애한테 간다고 하니까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산부들은 말이죠. 그리고 미국은 이제 오는 6일날 이제 일요일이죠. 오는 6일날 이 썸머 타임즈가 이제 해지가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1시간 뒤로 가나요? 어쨌든 썸머 타임 해지를 좀 잘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이제 일요일날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날 이제 새벽 1시인가 2시인가 그러니까 그때 시간이 자동으로 바뀌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핸드폰이나 컴퓨터 시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리고 뭐 스마트워치도 많이들 차고 다니시니까 뭐 거의 다 자동으로 바뀌지만 뭐 벽시계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뒤로 돌려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인앤아웃이 탄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앤아웃 햄버거가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탄생을 했는데 이 인앤아웃 햄버거가 나온 지가 75주년이 됐다고 하네요. 75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축제를 또 벌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앤아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축제 한번 놀러 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태원 압사 참사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서울에서 있었던 BTS 공연에는 5만 5천 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 당시에는 경찰관 대략 한 2,000명이나 배치를 해두고서는 이번 이태원 참사 때, 이 이태원 할로윈 때는 경찰들을 단 137명만 배치를 해두는 것이 말이나 되냐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너무나 비교가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이 이태원 할로윈 축제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경찰 배치를 해두었고, 그리고 계획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이 이태원에 몰릴 것으로 모두 다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들도 모두 다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137명, 거기에다가 그 인력 중에 거의 대부분은 무슨 범죄나 이런 마약 단속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정작 이렇게 질서를 위한 경찰들은 5, 60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적은 경찰을 배치를 해뒀다라는 그런 소리죠. 5, 60명으로 어떻게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질서를 유지를 할 수 있었을까요? 계획도 하지 않았습니까? 계획이라도 제대로 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 이제 걸어가는 플로우를 잘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계획도 없었고, 사람도 굉장히 적었었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문제였죠. 이것은 분명히 정부가 좀 잘못한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국가가 있어야 되는 가장 큰 목적은 그 나라의 그 시민의 목숨을 지켜주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재산을 지켜주는 거, 개인의 목숨 그리고 개인의 자산을 지켜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나라의 존재의 이유가.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죠. 어쨌든 뉴욕 타임즈는 이렇게 또 비판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또 얼마 전에는 뉴욕에서도 이 할로윈 축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뉴욕에서의 할로윈 축제는 훨씬 더 큽니다. 이 한국의 이태원에서 있었던 그 축제보다 엄청나게 크거든요. 뉴욕에서는 200만 명이나 모였다고 합니다. 도쿄 시부야에서는 이 할로윈 축제 때 100만여 명 정도가 모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뉴욕에서는 2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할로윈 축제에 모이면서 뭐 퍼레이드도 하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도 단 한 건의 압사 사고 등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없은 이유는 계획을 철저하게 잘 짜가지고 이 축제를 진행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찰들도 골목길마다 모두 다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지하철 입구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도 모두 이렇게 입구를 막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곳 그리고 이제 나가는 곳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플로우를 잘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막힘이 없도록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한국에서는 이태원에서 단 10만 명, 그런데 도쿄 시부야는 100만 명, 미국의 뉴욕은 200만 명, 진짜 말도 안 되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압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계획을 잘 짰기 때문에, 그리고 인력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이 한국의 이태원 대참사, 이 압사 대참사는 제대로 된 계획도 없었고, 그리고 인력도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가지고 이 경찰 측 그리고 이 정부 측에서 제대로 된 시민들의 안전을 안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태원에 간 사람들의 잘못은 아니죠. 이것은 나라가 제대로 안 한 잘못이 가장 큽니다. 가장 큰 잘못은 그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이렇게 통제가 잘 안 될 줄을 알았다고 하면은 분명히 나라가 먼저 나서가지고 잘 통제를 했어야 했거든요.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잘 통제를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은 나라의 잘못이지 우리 시민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분명하게 그것은 잘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뭐 윤석열 대통령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뭐 윤석열 대통령을 까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나라가 잘못한 게 맞아요. 뭐 가끔씩 이렇게 댓글에 뭐 윤석열 대통령 까지 말라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 까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나라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북한에서 또 엄청난 도발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분단이 된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남한을 넘어가지고 미사일을 어마무시하게 또 쐈다고 합니다. 한 25발 정도를 이제 미사일을 쏴가지고 동해하고 서해로 마구 이렇게 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 한 발이 속초 앞바다에 이렇게 떨어졌었다고도 하네요. 그리고 울릉도에서는 공습 경보까지 있었었다고 합니다.
합니다. 네, 어쨌든 북한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계속 벌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강원도 이 고성이라고 하나, 이 고성에 있는 이 일대에서는 네, 포격도 100여 발 정도 이렇게 또 쐈었다고 합니다. 네, 북한이 계속해서 엄청난 지금 도발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아마도 조만간 핵실험 있지 않습니까? 네, 제7차 핵실험도 네, 조만간 할 뜻으로 그렇게 보인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 정말 짜증이 나네요. 네, 지금 한국에서는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대참사가 일어나가지고 네, 좀 불안하거든요. 네, 좀 사회적으로 불안한데 네, 또 북한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 하니까 네, 정말 짜증이 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캐나다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캐나다의 인구를 본다고 하면은 인구의 4분의 1은 이민자들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캐나다를 본다고 하면은 캐나다는 지금 계속해가지고 고령화가 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저출산이 문제라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캐나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2023년도부터 이제 3년 동안 145만 명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이렇게 또 방침을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1년에 대략 한 50만 명 정도의 이민자들을 이제 수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캐나다가 또 살기가 그렇게 또 좋다고 합니다. 좀 심심하기는 하지만 사회적 서비스들 같은 것들이 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캐나다가 살기 또 좋다고 하니까 혹시 캐나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캐나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떠실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이 대통령 대선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 대선이 있은 뒤로 룰라 대통령이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룰라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이었던 이 보우소나루, 이 보우소나루 이 굉장히 트럼프랑 비슷한 구구파 대통령이었던 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대선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틀 동안 침묵을 계속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트럼프랑 좀 비슷한 그런 행동을 취한 것이죠. 이 대선은 좀 사기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침묵을 지킨 것 같은데 결국에는 승복을 했다고 하네요. 결국에는 이제 권력 이양을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랑 너무나 비슷하죠. 너무나 비슷한 이 구구파 전 대통령이 아니었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터키 있지 않습니까? 튀르키예라고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는데 입에 잘 붙지도 않는데요. 뭐 어쨌든 터키에서 어느 한 소녀가 4층짜리 건물에서 이 4층짜리 건물에서 이제 핸드폰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 핸드폰을 집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다가 결국에는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핸드폰 중요하죠. 핸드폰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핸드폰보다 중요한 것은 목숨이죠. 이렇게 높은 곳에서는 항상 핸드폰 떨어뜨리지 않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떨어뜨리더라도 웬만하면 그냥 내비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어제도 하락세로 이렇게 또 마감을 했거든요. 연 이틀 이렇게 하락세로 마감을 하면서 오늘도 하락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유는 최근 들어가지고 이번 주에 계속 하락을 하는 이유는 FOMC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FOMC를 하고 있으면서 아마도 오늘 이 FOMC가 끝나면서 연준 의장이 나와가지고 금리를 얼만큼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거 얘기하는 거 이외에도 뭐 다른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겠죠.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투자자들은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금리 올리는 거 이번에는 0.75% 올릴 것 같고 그리고 조금의 기대로 다음 FOMC인 12월달 FOMC에서는 아마도 금리 인상하는 것을 조금 완화를 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조금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를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 국가에서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화되다 보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거기에다가 전쟁이 일어나면서 조금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복잡해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가지고 세계 각국들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하는 것을 조금씩 완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추세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이 요번 달 11월 달 FOMC는 아무래도 0.75% 금리를 올릴 것 같지만 아마도 다음 달에는 금리 인상하는 것을 조금 완화를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제는 또 골드만삭스에서도 미국에서도 이 금리 인상하는 거 조금 완화를 할 조짐이 보이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은 조금 이렇게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조심하면서 어쨌든 오늘 FOMC 끝나면서 이제 금리 인상하는 것을 0.75%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 연준의 파월 의장이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 그것을 촉각에 두고 주식시장이 조금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리 인상하는 것을 아마도 12월 달에 완화를 하겠다라고 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지금 양분화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다른 분야의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하는 거 아마도 내년까지 멈추지 않을 것 같다. 계속해가지고 이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완벽히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 아마도 내년에는 미국 기준금리가 6%대까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은 경기 침체가 맞거든요. 경기 침체가 와 있는 상태이면서 사람들이 크레딧 카드 빚을 그렇게 지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쓸 돈이 없다 보니까 카드 빚을 계속 지금 많이 내고 있고 카드 빚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지난 10월 달 제조업 경기 지표를 본다고 하면은 2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경기 침체가 와 가면서 제조업에도 계속 타격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맞춰가면서 지금 고통을 모두 다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통이라고 해야 될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좀 성장을 이제 위해서는 좀 성장통을 지금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이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반도체법이라고 하면서 이제 중국을 규제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이 IRA, Inflation Reduction Act라고 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또 사인을 해가지고 또 어마무시하게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다시 리쇼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리쇼링을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미국의 일자리가 지금 35만 개 정도 급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었던 이 IRA, Inflation Reduction Act, 거기에다가 이 중국 견제하는 반도체법 요거 강하게 하면서 미국의 일자리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조업이 다시 부활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렇게 부활을 하고 있으면서 이게 좀 성장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제조업이 아마도 내년쯤에는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면서 팡팡 돌아가면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이렇게 잘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미국이 이렇게 또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이렇게 지금 동맹국에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법을 하면서 중국을 견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럽하고 일본에다가 이 반도체법 우리가 하는 만큼 너네들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푸시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또 한국도 굉장히 근접한 동맹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다가도 이렇게 좀 요구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한국은 삼성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엄청나게 꽉 손에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다가도 엄청나게 반도체를 많이 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요구를 잘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한국한테 좀 유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중국 정저우에 있는 박스콘 공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지금 봉쇄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정저우에 있는 이 박스콘 공장, 이 아이폰을 생산하는 공장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또 봉쇄가 된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봉쇄가 되면서 이 아이폰 출하량이 50% 이하로 내려갈 것 같다. 여기에서 이제 생산하는 게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 중국 정저우에 있는 이 박스콘 공장에서 아이폰 전 세계 아이폰 80%를 제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플한테는 좀 안 좋은 뉴스가
들 수가 있겠네요. 네, 아이폰 아직도 잘 팔리고 있거든요. 이 아이폰 14 출하량이 좀 줄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AMD 있지 않습니까? 네, AMD 지난 3분기 매출이 29%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29%가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주가도 이렇게 덩달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하지만 아마도 이 4분기 때는 좀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한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간에 이 AMD나 그리고 이 인텔이나 계속해가지고 이제 경쟁을 잘 하면서 이 반도체 기업은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아마도 날이 가면 갈수록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반도체는 잘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AMD 주가는 지금 또 잘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버 있지 않습니까? 차량 공유 시스템 이 우버가 지난 3분기 때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랑 이제 상관없이 많이 돌아다닌다라는 그런 소리죠. 일상생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버 이용 계획들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우버 주가 12% 정도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폭등이죠, 폭등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버는 계속해가지고 잘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지금 일상생활로 엄청나게 지금 돌아가 있거든요. 거의 지금 뭐 일상생활로 돌아간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버를 더욱더 많이 이용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마존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아마존이 지난 3분기 때 성적이 굉장히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는 4분기 때도 성적이 별로 안 좋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아마존의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의 시총이 1조 달러가 결국에는 무너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간 시총 1조 달러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인데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간 기업은 이제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트위터를 인수를 한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트위터는 엄청난 물갈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계속해가지고 자르고 있다고 하고요. 제대로 일 안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필요 없는 부서들 막 엄청나게 지금 해고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 트위터 역시 이 서비스 역시 좀 많이 바뀐다고 하네요. 광고로만은 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뭐 광고도 계속 하겠지만 유료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 트위터를 이용을 하면서 이 유료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데 뭐 공인이나 뭐 그런 거가 된다고 하면은 무슨 별표 같은 것을 준다고 합니다. 이 별표를 받기 위해서는 매달 5달러 정도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별표 다는 이 5달러 이용료를 이제 8달러로 올린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수수료를 더 올린다고 합니다. 광고료만은 부족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이 트위터를 인수를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썼거든요. 440억 달러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회수를 하기 위해서도 엄청나게 이 돈을 벌어들여야 되겠죠. 트위터로. 어쨌든 계속해가지고 트위터에 대한 뉴스는 많이 올라올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FCC에서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안보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사용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SNS 서비스인 틱톡 있지 않습니까? 이 틱톡을 중단을 해야 할 듯 싶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밝힌 뒤로 미국의 이 SNS 서비스인 페이스북 있지 않습니까? 메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뭐 트위터, 그리고 뭐 스냅 이런 주가들이 조금 이렇게 또 올랐다고 합니다. FCC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틱톡에서 미국에 굉장히 많은 이용자들이 지금 틱톡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틱톡이 이제 중국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에는 안면 인식 시스템이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틱톡을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 틱톡 기업에서 이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 중국 정부에서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안보 문제에 심각한 위협이다라고 하면서 이 틱톡 서비스를 중단을 할 수 있다.
라고도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틱톡에 대해 가지고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틱톡 서비스가 멈출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인스타그램 같은 곳, 뭐 그리고 인스타그램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유튜브에서도 틱톡을 많이 따라 하고 있죠. 틱톡 서비스 굉장히 짧은 동영상들, 15초짜리 동영상들이 인기를 굉장히 많이 얻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에서는 뭐 거의 똑같이 틱톡이랑 거의 똑같이 따라 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유튜브 쇼츠라고 해가지고 틱톡이랑 뭐 거의 비슷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죠. 어쨌든 이렇게 지금 미국 기업들에서 틱톡이랑 비슷한 서비스를 이렇게 내놓으면서 아마도 나중에는 틱톡을 몰아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보에도 진짜 위협이 된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오펙 플러스에서 저번에 이 감산을 200만 배럴씩 하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합의를 봤는데 그런데 이 오펙 플러스 회의 때 유나이티드 애랍 에미리트 UAE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는 나와가지고 석유 감산을 하자고 고집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석유 감산을 하는 것도 말도 못하게 감산하는 거 아닙니까? 200만 배럴씩 감산한다라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예상치보다 2배가 높았거든요. 예상치는 대략 한 100만 배럴씩 감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예상을 깨고 2배인 200만 배럴씩 감산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유가가 다시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가서 미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데 어쨌든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이 오펙 플러스 회의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반대도 무릅쓰고 감산을 엄청나게 하자라고 이렇게 밀어붙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는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침공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진짜로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제 공격을 하고 이렇게 또 침공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어쨌든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무슨 뉴스들이 올라오는지 한번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을 또 한번 알아보자고요. 어제는 또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화요일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16,000여 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201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9,940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09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이렇게 조금 적게 나오는데 아마도 이렇게 추위가 계속 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기랑 비슷하니까 많이 또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방역은 계속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있지 않습니까?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이냐면은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플루 있지 않습니까? 독감, 그리고 이 호흡기 질환, 이런 것들 때문에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다고 하네요. 올해 있을 이 독감 시즌이 굉장히 독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10년 만에 최악의 이 독감 시즌이 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비상사태도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독감 주사 빨리 가서, 플루 주사 빨리 가서 접종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겨울이 다가오면서 일본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1일 감염자들 수가 갑자기 급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7만여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낮은 수치로 나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올라간 이유는 아무래도 계절 탓이겠죠. 추워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또 많이 들썩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날씨가 더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는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중국
중국 이 정저우에 있는 이 폭스콘 공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주일 동안 봉쇄가 된다라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저우 이 폭스콘 공장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탈출 행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탈출을 해가지고 걸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를 걸어가지고 이제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지금 향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폰의 생산률이 한 50% 정도 급락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이 폭스콘에서만 이 아이폰 생산량 80%를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생산량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애플은 조금 주가가 뭐 어떻게 될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유크레인하고 러시아 전쟁 상황을 한번 또 보자고요. 전쟁은 일어난 지가 252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뉴스 중에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가 북한이 러시아한테 무기를 팔았다는 증거가 포착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 이 백악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중동으로 보내는 듯하게 이렇게 무기들을 실어가지고 이제 속여가지고 러시아로 무기를 또 굉장히 또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뭐 포탄 같은 것들 상당량을 또 많이 팔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러시아의 상황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러시아의 무기는 지금 점점 고갈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무기들이 모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이란이나 그리고 이렇게 북한에서 계속해가지고 무기들을 이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백악관에서는 북한이 러시아로 무기를 보내는 것에 대해 가지고 유엔에서 이렇게 책임을 물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러시아의 수뇌부에서 이렇게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핵폭탄 있지 않습니까? 핵폭탄을 언제 쓸지에 대해 가지고 시기를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러시아에서는 진짜로 핵폭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기사였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핵폭탄을 쓴다고 하면은 야, 미국에서 이거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안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간다고 하면은 또 굉장히 또 정서가 또 이렇게 불안할 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불안할 때 중국이 또 대만을 또 침공을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나토에서 들어오고 뭐 쌩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제발 좀 이 핵폭탄 같은 거 안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어쨌든 이 유크레인에 있는 이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는 계속해가지고 인프라를 계속 이제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유크레인에 있는 한 20개 마을에 26차례 정도의 로켓을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인프라스트럭처가 또 많이 공격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유크레인 남부 이 헤르손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 헤르손 지역에 있는 이 전선이 계속해가지고 격화되고 있다. 공격이 더욱더 세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러시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헤르손에 있는 이 러시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대피해가지고 헤르손을 빨리 유크레인이 모두 되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이 키이우를 본다고 하면은 키이우는 또 단수가 됐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이 단수된 거 40% 정도를 복구를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빨리 복구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전력망도 2주 안에 빨리 복구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유크레인이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더욱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복구하는 거나 이렇게 뭐 공사하는 것들 빨리빨리 하면서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갈 수 있으면서 계속 또 공격하고 있고 유크레인이 더욱더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유크레인이 이번 전쟁에서 크게는 이기지는 못하겠지만 좀 유리한 쪽으로 전쟁이 빨리 협상이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유크레인 군은 이 자포리자에 있는 러시아 탄약고를 공격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러시아 군인들 30여 명 정도를 사살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탄약고도 파괴가 되고요. 유크레인 군은 계속해서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